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과장, 김진우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김진우 변호사가 김과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서울변협에서 역할을 맡게 되셨다고. 네. 뭐 무슨 프로보노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장 같은 프로보노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변호사들 공익 활동을 좀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네, 이제 그 기구의 위원장을 어쩌다 맡게 돼서 제가 방송을 한두 개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중에 그리고 말씀을 좀 잘 골라서 하세요,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그러네요. 네, 월요일, 목요일 날 방송을 몰고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어쨌든 좀 활동 반경을 좀 날짜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진행자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방송부터 하차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숙제를 많이 내주는 방송부터 하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숙제를 좀 많이 내주거든요. 변호사님들한테 이것도 좀 해갖고 오세요. 저것도 좀 해갖고 오세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사실 요 앞에 프로했던 이승원 씨 프로부터 해서 이 시간대 계속 우리 TBS 청취자들 만나 뵙다가 오랫동안 만나 뵙다 이렇게 하차돼서 좀 저도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김 과장 말고 유 과장이 될 거고. 네. 이전에 우리 시간에서도 한번 오셨었는데 몇 번 두 차례, 두세 차례 오셨었는데 유하경 변호사님과 장현미 변호사님은 딱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유 과장으로. 그래서 장현미 변호사님이 이 자리를 지키는 한 과장은 계속된다. 제가 좀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앞은 다 변해도 되지만 과장이 변하면 안 되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유 과장으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저는 이거 좀 납득이 안 갔는데 인수위가 공수처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업무 보고 준비했다가 간담회를 했어요. 업무 보고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공수처를 업무 보고하기 시작하면 대법원도 업무 보고를 하고 하고 한도 끝도 없이 업무 보고 헌법재판소도 업무 보고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인수위가 공수처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무작위적으로 본인들의 권한을 좀 오남용하고 있는 KBS 이사회, MBC 대주주 박문진 다 간담회했어요. 선관위만 거부했더라고요. 네, 거부했죠.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도 있고 중립성을 뭐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에서 거부했습니다.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도 업무 보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요. 한 번도 전례조차 없었던 일이어서 취소했다가 뭐 다시 간담회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해프닝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즉 김진우 공수처장의 임기 사퇴하라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용호 위원장이 소위 위원장이.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간담회 개최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서 수행한다라고 해서 독립기관으로 이제 법령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뭔가 인수위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고 더구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7건이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2건이 추가 입건되기도 했는데 이게 왜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없는 상황을 추가 입건했냐 또 뭐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선별 입건을 했었죠 공수처가. 그런데 이거 너무 입맛대로 수사를 이제 선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자동 입건 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뭐 고발장이 접수된 거를 공수처가 이제 그냥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사안에서 뭔가 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 것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전달을 할 거다. 뭐 공수처장 거기 임기에 대해서 끝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입을 빌었지만 사실상 인수위에서
뭔가 압박을 넣고 외압을 넣었다라고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워딩이 나온 거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수처를 만든 게 뭐 민주당이 추진한 거고 윤석열 혹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좀 많이 했었으니까 이렇게 다루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인수위가 터프하게 다뤄주는 게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단순 수사가 아니라요. 사무 자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지시, 협의 뭐 이런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수처법 3조 3항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제 인수위를 만나서 이렇게 회의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니까. 다만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이걸 한 건데 사실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수위 시절에도 공수처랑은 간담회조차 하지 않는 게 법의 정신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된 거고 그래서 실제 간담회는 여운국 차장이 갔습니다. 근데 네. 공수처가 이거에 응한 것도 문제다. 저는 왜 갔는지 저는 네. 솔직히 법률가로서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따갑게 지적을 공수처가 좀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의 의견 제시도 할 수 없어요. 네. 협의도 하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공수처의 수사와 직무에 독립해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예 제22조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돼 있고 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협의도 하면 안 됩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협의해도 안 돼요. 근데 왜 갔을까? 성관이는 거절했는데. 네. 근데 이제 KBS, MBC 이런 쪽도 결국은 처음에 뭐 노조나 이런 데서도 간담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숙고 중이다라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수위가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뭐 보도에 따르면 EBS, SBS는 왜 만나죠? SBS와의 비공개 간담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했어요. 이미 네. 끝났어요. 이런 부분들도 뭐 종편 4사도 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자칫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인수위가 스스로 위난을 자초하고 있는데 또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간담회라는 뜻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본인들이 뭐 항상 문제 삼았던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의 정권 색깔과 그 결을 같이 할 수 없는 부처 장관 내지 그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종용했다. 인사를 무리하게 행사했다. 인사권을. 이런 혐의로 고발장을 정말 총망라해서 굉장히 윗선까지 이름을 담아서 고발장을 제출했잖아요. 그것이 네. 현재 뭐 거의 3년 지나서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항상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 논리 내로남불이다. 너네들은 도덕적인 잣대를 내세우지만 정작 그 잣대를 본인들에게는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논리가 또 국민의힘 측 그리고 인수위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수위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도 네, 임기에 이거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게 부적절하다 내지는 당선인과 이 의원이 뭐 국합 배드합 역할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본인들과 뭔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로 추정이 되는데 이 임기 관련해서 또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어떤 외압으로 느껴질 만한 일을 하는 건 본인들이 고발장에서 문제 삼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큰 틀 그 같은 맥락에 놓여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뭐 7건 이야기하셨는데 윤 당선자가 공수처에 입건된 게 한 7건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3건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수사도 들어가 있었고 고발사주 의혹하고 네. 옵티머스 펀드 이 수사 부실 수사 의혹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한 세 가지 정도가 주요하게 수사가 되고 있었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죠?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내후 외환의 죄 말고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죠. 네, 형식상은 그렇긴 한데 사실 기소할 수 없는데 수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쉽진 않죠, 사실. 그러면은 취임 축하 선물로 무혐의 종결을 할 건지 아니면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그렇죠. 이 소추 기간을
소추가 정지된 상태로 지나갈 건지. 그렇죠. 이제 지금 짚어주신 7건 중에 좀 그나마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던 건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였는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번번이 기각됐었고 네.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으로까지 경위에서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 당시에 어떤 처신이 오히려 징계 2개월은 매우 가볍다고 할 정도로 네. 과도했다. 이렇게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주고 결론을 내니까 이걸 밑그림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도 비교적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공수처 이 부분도 사실상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그러면서 추가로 또 최근에 기소된 뭐 이성윤 지검장 압수수색 보복 의혹을 했다. 뭐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를 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별로 수사 진척은 보고 있지 못하고 이미 5월 10일이 되면은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돼서 소추권이 정지가 되는데 이 공수처는 과연 어떤 수사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거의 뭐 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하고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징계 사유로서는 이미 인정이 됐죠. 서울행정법원에서 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공수처가. 맞습니다. 정말 아쉽죠. 네. 뭔가 매듭은 짚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원래 근데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승자의 저주로 있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특검 결과는 항상 안 좋았지만 BBK 특검이 있었고요. 드루킹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화답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관측도 들기는 합니다. 자, 공수처 이거 2024년에 만약 네. 국민의힘이 네. 원내 다수당이 될 경우 네. 공수처 폐지 법안 올라온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뭐 의석수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공수처 폐지 법안을 낼 경우에 사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좀 힘을 받았을 텐데요. 네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친정집으로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공수처를 없애고 싶었다면 후보를 좀 다른 분으로 선출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공수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너무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최근에 그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 가운데 임기를 막 이렇게 블랙리스트 뭐 만들어 오라고 이달곤 의원이 예, 관련 상임위에서.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걸 왜 공무원들 보고 만들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알아낼 수도 있는 자료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뭐 이달곤 의원이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게 모든 임원 그리고 뭐 부처별 뭐 장관 정책보좌관 등등에 대한 신상 조사를 돌리는 걸 했고요. 거기서 뭐 민변 출신이냐 참여연대 출신이냐 인수위 출신이냐 청와대 출신이냐 언론사 출신이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은 뭐였냐를 꼼꼼히 적어내라고 임명자는 하는. 또 누구였냐? 네, 실제 그건 거의 뭐 민간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인가요? 그 이제 뭐 기자회견하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니까 이달곤 의원이 보좌관의 실수였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일단은 꼬리 자르기가 된 상황입니다. 민변 출신이시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뭐 100원도 받은 게 없는데 조사해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와 나를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전부 다 와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네. 이걸 알아볼 수 있구나. 네. 이게 나한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가 될 수 있구나. 발목이 잡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과대평가 받는 조직이 민변인데 그 이유는 이제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들께서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말아먹는 조직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을 위한 서비스 타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개특위 진행되고 있고 네. 다당제 다원주의를 위해서 정치개혁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와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우리가 뚫어야 될 부분이 어딘지 네. 한번 김 변호사님 쭉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헌법재판소에 2018년부터 몇 년간 이제 결정들이 쭉 있으면서 이번 지방선거 의회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엄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를 전반적으로 재획정해야 되는 과제가 이번 정개특위가 사실상 출범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를 작게 잡으면 네. 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거를 조금 크게 잡으면 기준이 되는 숫자를 네. 3대 1까지는 해주니까 네. 뭐 조금 늘어나는 거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3대 1로 어쨌든 줄여놔야 되는데 이제 정개특위라는 이른바 장이 열리면 이제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이 이렇게 막 쭉쭉 올라오죠. 그 중에 사실상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서로 업적 쌓기용으로 좋은 건데 이제 피선거권, 선거권 관련 연령 하향이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18세로. 네, 그리고 정당 가입은 부모 동의하에 16세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정개특위 성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선을 경유하면서 그동안 기초의회가 2인에서 4인 선거구인데 3인 이상으로 하자는 정치개혁 의제를 이재명 캠프에서 던졌었고요.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걸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대선 시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자기의 소신은 중대선거구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위원장은 나의 꿈은 다당제다라고 했는데 현재 3인 선거구 확대가 견결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소선거구제가 낫다 기초의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전히 답보 상태고요. 한편 야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조혜진 의원인데요. 네, 조혜진 의원은 작은 군의 도의원이 너무 줄어든다. 작은 군의 도의원을 늘려주자. 근데 이걸 늘려주면 도시도 늘어야 돼요. 비율상. 네. 그래서 한 전국적으로 80명 가까이 늘어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영남하고 경기 쪽이 확 늘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제 영남이 많이 느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농 격차가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경남, 경북, 경기입니다. 그래서 네. 인천까지도 좀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너무 좀 자당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이 특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좀 국회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4월 5일 급격히 타결될 거냐라는 일안과 역대로 보면 가장 미루고 선거구 획정을 한 것이 4월 한 10며칠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관측이 지금 국회와 여의도 주변을 좀 이렇게 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관심을 많이 지켜볼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거 한 번도 이거 원래 6개월 전에 그런 거는 선거구 획정 끝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이게 일부라도 좀 먼저 해보자. 뭐 서울 경기권만이라도 좀 도입을 하고 뭐 나머지는 나중에 찬찬히 논의를 하더라도 좀 빨리 움직임을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원내대표가 변경되는 또 문제가 4월 8일 날 바뀌어요. 예, 4월 8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이 김경 원내대표 본인은 굉장히 이 정계 개편과 이 정치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가 낫다라는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새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또 맞기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속도를 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의힘에 대해 입장 자체도 보수적이지만 또 신임 지도부가 갈리는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부라도 이런 좀 이준석 대표는 자기 개인 소신은 중대선거구인데 나는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문제고. 아니 그래서 다당제 정치개혁위해서 우리 3인 그 기초위원을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하자. 그래서 양당만 딱 당선되는 2인 선거구 없애자.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그렇죠. 광역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그렇죠. 하자라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건 아예 논의 테이블에 안 올라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 비례대표 의원이라 좀 늘리자. 지금 그다음에 10%인데. 네, 단체 그냥 국회는 15%인데 왜 10%밖에 안 하냐. 그리고 단체장 결선 투표제 하자.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나 뭐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 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민주당조차 별 반응이 없는 결선 투표제.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 2에서 4를 3에서 5라고 넓히는데 2에서 5 정도로 약간 협의를 보고 시도의회에서 사실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보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광주시에 시의원 20명 중에 21명인가요?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의당 1명, 나머지 전부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라도 전부 다 그러면 3인 이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징적인 실험이라도 국회 입법 없이 가능한 부분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김 과장은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김진우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 감사했고요. 우리 애청자 단골손님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마치시죠. 네, 신장개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다른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의 김 과장님들 이제 유 과장으로 바뀌었다고 떠나지 마시고요. 예. 장유미 변호사는 계속 계시는 거죠? 네, 계속 있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코너명이 바뀝니다. 자, 다음 주에는 유 과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기업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